여러분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오늘의 땅개발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순서 하나로 수억 차이, 산지연금,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 편에도 저희가 농지연금과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한번 비교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못 보셨다면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지난 편과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임야지만 수억을 벌 수도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제가 오늘 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지연금이냐 산지전용허가냐 이런 어떤 제도의 문제보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과연 연금, 산지연금이 맞냐 아니면 산지전용이 적합하냐 이거에 대한 기준을 한번 잡으시라고 제가 그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지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연금은 뭐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처럼 임야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걸 우리 산지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산지연금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건데 산지연금은 그 매매 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한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과 다르게 그 대상 조건에 제한이 없다.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뭐 300평 이상의 몇 년 이상 보유한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전 산지도 있고 준보전 산지도 있는데 경매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헥타르급으로 나가는 큰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경매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연금에서 매수가 안 되는 산림이 있습니다.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할 수 없는 산림, 제가 이제 그 다음 편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이나 임목 등기되어 있지 않는 산림,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 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몇 개 골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 자세한 부분은 국유림 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연금의 그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 산지 조건이 좀 불명확합니다. 우리 농지연금처럼 맹지 없고 경제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건이 되면은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산지연금 같은 경우는 그 대상 산지 조건이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놨습니다. 산림, 경영, 임지, 그 다음 산림, 공익, 임지, 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 큰 틀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놨는데 이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은 약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경매라든가 매매를 해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이 사업 중에서도 산림, 경영, 임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헥타르 이상만 매수, 이 부분이 국유림 사이에 이제 그 임야가 있으면 이런 걸 매수를 1헥타르 이상만 매수한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산지연금이 좋다라고 많이 그 영상을 찍은 걸 저는 봤습니다. 조건은 좀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이제 뭐 임야 개발도 마찬가지인데 평균 경사도 30도 이하가 뭐 가능하다. 그 외에 이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외 부분은 우리 국유림 관리소에 하면 자세한 부분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 임야 소유 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제 앞에 영상 제가 링크 여기 걸어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과 농지전용허가 신청 지금 시리즈로 이제 촬영하는데 그 영상도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연금도 그 가입하는 순간에 여러분 땅이 정말 산지전용허가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여기 가입하는 순간에 어떤 산지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 라는 게 또 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산지관리법에 기준을 합니다. 제 영상에서 산지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촬영해 놨습니다. 그 영상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산지전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에서 중요한 영상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이거 모르면 개발 금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임야 개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임야 개발의 어떤 바이블
기초적인 어떤 지식선데 굉장히 좋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다른 그 네이버의 블로그 아니면 카페 글을 보면 이런 건 대부분 보면 법제처에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을 필터링 해야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련 법이라는 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봐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강력히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산지연금에 설명드렸다시피 임야는 이게 경매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존산지는 또 특히나 경매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개발에 대한 게 규제도 심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산지는 크게 공익용과 임업용 산지가 있는데 그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는 그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러프합니다. 좀 종류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농원이든 뭐 숲속 야영장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공시지가도 상승을 시키고 또 제2의 직업도 찾으면 여러분들께서 은퇴하셔도 꾸준한 수입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원지인데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관리법의 기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평균 경사도, 표고 분석도, 인목 추정인데 뭐 강원도 같은 이렇게 경사가 지형이 굉장히 높은 부분은 이제 표고 분석도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평균 경사도는 뭐 25도 미만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25도 뭐 미만, 뭐 23도, 20도라 해도 경사는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막연하게 25도 이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25도 이하라도 경사가 좀 그 심한 구간 좀 제척한다는 건 내 땅이 내 임야지만 그 허가지에서 포함을 안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토 흙량이 나왔을 때 이걸 반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구조물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 공사비가 직결되죠. 하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임야 개발은 우리 으뜸토목 설계사무소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라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쭉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타 내용들은 제 유튜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촌 체령 쉼터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이 영상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산촌 체령 쉼터는 그 농촌 체령 쉼터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에는 농촌 체령 쉼터, 임야에는 산촌 체령 쉼터인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26년도에 이제 시행을 하게끔 이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물가도 비싸고 또 집을 질락하면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이런 걸 또 시설을 해서 우리가 임야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는 이제 우리 작업로를 일시사용 신고를 해가지고 임산물 채취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임야를 또 가성비 높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인근에서 가장 많이 이제 되는 사업이죠. 대지 조성 사업. 이 대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임야를 이렇게 필지 분할해가지고 저는 단지 개발한 거 보셨죠?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건축공사는 여러분의 매매한 그 선택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우리 대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이제 그 임야 개발에 가성비 높은 사업인데 이런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방 이런 데 보면 임야를 절토하고 그러니까 깎고 돌쌓기 하고 깎고 돌쌓기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깎고 쌓고 단을 짝짝짝짝 이렇게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 이런 개발을 해서 무조건 그 필지만 많이 나오게끔 이러한 개발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고 또 더워지면 숲이 있어야 되는데 숲도 없으니까는 뭐 아파트 사나 일반 주택 사나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런 부분들처럼 지형이 좀 경사가 있어도 측면으로 이렇게 임도를 내 가지고 그의 지형에 맞게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일부 절토만 해서 집터를 안치고 또 안치고 해서 숲속의 집으로 해서 좀 피톤 치듯 효과도 느끼고 힐링의 집도 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지 조성 사업은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꾸 이제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힐링되는 삶을 자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런 대지 조성 사업의 인근에 또 공간 임야를
개발을 해서 그 파크 골프장으로 해서 우리 노년에 즐기면서 무조건 이제 힐링도 가만히 있으면 힐링이 안 되죠. 운동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할애를 해서 우리 파크 골프 시설도 해놓으면 거기 오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이런 게 이제 지우 산업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뜸통설계사무소가 이제 그동안 노하우를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의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현금 필요하다라고 하면 산지연금, 임야 가치를 키우고 싶다, 산지 전용 허가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임야 개발에 대해서 산지연금 또 산지 전용 허가 이 외에도 내 임야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실전 토지개발 마스터 과정 7기 모집입니다. 12월 27일, 28일 1박 2일로 토목도면 보는 법부터 해서 국유지 불화라든가 아니면 묘지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시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건축사님께서 그 강의를 하십니다.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는 이 실전 토지개발 마스터 과정 오시면 임야뿐만 아니고 농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단계 개발의 모든 걸 여러분들이 원데이 클래스로 다 들을 수 있다는 거, 마스터 할 수 있다는 거 강력히 말씀드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임야 같은 경우는 허가보다는 토목 도면을 잘 봐야 여러분들이 가성비 높은 공사로 인해서 그 나중에 매매할 때도 좋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위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 후에 촬영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경기가 좀 힘듭니다. 힘들지만 가족들과 주말에 오순도순 식사 함께 하시고 다음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도 참 좋은데 오늘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